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시장 재선거 관심이 크지요?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내부 논의를 했다는데요. 그 결과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순방 성과와 함께 이렇게 말한 당청 관계 갈등이 진화되는지 알아봅니다. 정말 잘했는데 아쉬운 한판이었습니다. 그래도 32강 갈 수 있습니다. 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선관위의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맡은 위원회가 서울시장 재선거를 논의했다는데요. 6명 중 5명이 반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오늘 이 결국 최종 결과 발표엔 재선거 부분은 빠졌습니다. 오늘까지 이 서울시장 선거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선거 소총 30건에 달하거든요. 선관위 공식 판단은 아니지만 이 내부 논의 내용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열흘간 매일 회의를 연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서울시장 당선 결정을 취소하고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장 당선 결정은 서울시 선관위의 처분인 만큼 공직선거법 제12조에 따라 상급 선관위인 중앙선관위가 하급 선관위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출구조사 이후에도 투표를 계속한 건 비밀투표 위반이라며 선관위가 선제적이고 획기적인 조치를 해야 국민 분노를 달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관위의 과실은 무겁지만 중대한 위법 행위까지는 아니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 침해를 본 유권자 수가 기존의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막대한 재선거 비용도 반대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선거소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다음에 재선거 여부를 결국 판단을 해야 되고. 결국 위원 6명 중 5명이 반대하면서 진상규명위는 서울시장 재선거는 최종 권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자, 이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열흘간 조사를 마치고 오늘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며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해 수뇌부 12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이 노 전 위원장 본인은 이 투표용지 50% 인쇄 축소안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처음엔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보고를 받고 기억을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이틀 전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고를 받았다고 진상규명위가 최종 발표했습니다. 그 보고 안건의 하나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기억에 의존해서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보고 안건에 있다는 걸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열흘간 조사를 마치며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위철한 상임위원에 대해 총괄적인 책임을 물어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축소 방침 졸속 결정의 책임을 물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차장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늑장 보고와 대응 부족 등을 이유로 서울시, 송파구 선관위 책임자 등 수뇌부 12명을 수사 의뢰 권고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투표용지 인쇄 70% 이상 상향, 중앙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원 직무감찰 등 10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투표지야 원래 투표할 사람 숫자만큼 만드는 게 우리 동창회장 뽑을 때도 하는 거 아닌가요?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습니다.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제.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이 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 당일 혼란상을 시간대별로 밝혀냈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지퍼백에 담곤 봉인도 하지 않은 채 날랐던 정황이 포함됐습니다. 맞다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투표용지를 종이 가방 또는 지퍼백 등에 담아 봉인 없이 송부하고 처음에는 송파구 위원회 직원이 직접 배송하다가 나중에는 사무보조원, 사무복무요원 및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추가 용지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 속출했다고 했습니다.
정당 추천인이 같이 동행해 투표용지를 배송해야 하는 공직선거법도 어겼다는 설명입니다. 송파구 선관위 직원이 직접 투표용지를 투표소에 배송하느라 단체 대화방에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보고가 분단위로 쏟아지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은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이 총체적 난국의 발생 배경 첫 이유로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을 꼽았습니다. 원래 투표용지 인쇄 예산은 유권자의 110%로 배정되어 있음에도 실제는 50% 하한을 기준으로 인쇄 축소 지침이 시행된 것입니다. 헌법상 권리인 국민 참정권을 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훼손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동창회도 투표하면 용지 100% 찍는다 대통령이 발언했죠. 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유권자 수 110% 받아가 놓고 50%만 인쇄했는데요. 전국 투표소 124곳은 그 50%조차 준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권자 수가 3,500명인데 본투표용지 700장만 배부한 투표소도 있었습니다. 정성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줄였습니다. 본투표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50%로 줄인 중앙선관위. 그러나 그마저도 지키지 않은 투표소가 전국 124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검단구 불로대곡동 제7투표소는 유권자 수가 3,500명이 넘지만 본투표용지는 700장만 배부됐습니다. 유권자 수의 20%도 안 되는 투표용지를 준비한 겁니다. 전남 해남의 한 투표소 또한 유권자 수가 2,700여 명인데 25%인 700장만 준비했고 전남 순천, 서울 종로, 전북 익산의 일부 투표소도 유권자 수의 40%가 안 되는 투표용지만 준비했습니다.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된 서울, 송파, 잠실 투표소들도 50% 기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엉터리 예측에 부실 준비란 비판이 지적됩니다. 선관위가 스스로 정한 기준조차 지키지 못한 명백한 선거관리 실패입니다. 반드시 특검 수사를 통해서 책임자 처벌과 제도 개선까지 이뤄내야 합니다. 선관위는 지역 선관위는 50% 기준에 맞춰 인쇄했지만 최근 유권자 수 등을 감안해 투표소별로 다르게 배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네, 이 진상규명위원 이 핵심 자료인 선관위 회의록은 끝내 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끝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 전국에서 50%로 결정된 그 구체적인 과정들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 결과 발표문입니다. 각 지역별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이 제각각이었는데 그 결정 과정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선관위에 회의록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진상규명위원은 채널A에 중앙, 지역 선관위 모두 회의록만큼은 단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선관위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이란 판례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참여연대가 선관위 회의록을 공개해달라고 소송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도록 회의 내용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위원은 회의 안건 제목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제목만 봐도 투표용지 인쇄 비율 관련 논의는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 셀프 조사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선관위 내부에선 국정조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버틸 수 없을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이 서울 올림픽 경기장 개표소에선 이 보름째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봉쇄된 줄 알았던 그 개표소 안으로 누군가 무단 침입을 하고 안에서 영상까지 촬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홍난 기자입니다. 물건들로 막혀있는 철문 앞 문틈 사이로 불꽃이 새어나옵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1-3 게이트 문틈에서 용접을 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7일 저녁 남녀 3명이 출입문을 훼손해 무단 침입했고 시설 관리업체 측에서 출입문 단속에 나선 겁니다. 지난 10일 경기장 관리업체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개표소 무단 침입 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관리업체 측은 개표소 진입 과정에서 시설물이 파손됐고 내부 모습도 촬영됐다고 고소장에 적었습니다. 출입문을 용접하는 영상이 퍼지자 온라인상에선 지하 통로가 있는 거 아니냐, 시위 인파를 몰리게 해 화재를 일으키려는 거 아니냐는 추측성 주장이 번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재물손괴나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개표소 내부에 무단으로 들어간 남녀 3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자, 그런데요. 채널A가 취재를 해보니 이 올림픽공원 개표소 안에 지난 보름 동안 사람 한 명이 머물러 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분명히 봉쇄가 돼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경찰도 몰랐다는데요. 대체 누굴까요? 김선범 기자 단독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문제의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안에는 봉쇄 이후 지금까지 사람 한 명이 머물러 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올림픽공원 주요 경기장 시설을 관리하는 한국체육산업개발의 시설관리 직원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한국체육산업개발 관계자는 봉쇄가 시작된 5일 전후로 다른 직원들은 빠져나왔지만 최소 인원 1명이 남아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봉쇄가 장기화할 줄 모르고 1명을 남겨뒀다가 사실상 고립된 상태로 지내왔다는 겁니다. 이 직원은 경기장 내부에 구비된 식량과 생필품 등으로 생활하고 있고 회사 측과 연락도 잘 닿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은 식량과 생필품이 떨어지면 담당 부서에서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내부에 사람이 머물러 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지 못했고 별다른 협조 요청이나 신고 접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선범입니다. 아는 기자 사회부 배두원 차장 나왔습니다. 대체 누굽니까? 봉쇄가 돼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개표소 안에 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취재하면서 놀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 한국체육산업개발 소속 시설관리 담당 직원이 있었습니다. 올림픽공원 내 경기장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회사 관계자인 건데요. 지난 5일에 이곳이 봉쇄될 상황이 되자 시설을 관리할 최소 인원 1명을 남기기로 했고 이 직원 1명이 남아서 지금까지 머물러 온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야, 그럼 이분은 안에서 어디에 있었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점이 의아하실 텐데요. 이 핸드볼 경기장 내부에 있는 시설관리 숙직실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먹고 잘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은 돼 있는 건데요. 봉쇄가 오늘로 15일째인데 보름가량 사실상 고립된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못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최소 인원인 1명만 내부에 남겨둔 이유 회사 측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될 줄 몰랐다라고요. 고립된 상태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경찰에 사람이 갇혀 있다, 도와달라 이런 감금 신고가 들어온 것도 아니거든요. 경찰은 경기장 내부에 사람이 상주해 왔다는 사실 저희 보도 전까지 몰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막은 저희가 취재를 더 해보고 있습니다. 야, 근데 안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숙직실 안에 있는 식량 등 생필품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봉쇄 때문에 추가 식량을 들여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데요. 이 경기장 안에 편의점 물류 창고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 물자를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회사 관계자도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보도에서 본 건데 경기장 출입물 그 용접하는 영상 이 직원이 그러면 한 겁니까? 예, 정확히 확인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출입문 용접 영상을 두고 시위 인파를 경기장에 몰아넣고 화재나 압사 일으키려는 거 아니냐, 옆 건물인 체조 경기장과 이어지는 지하 통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저런 소문만 무성했는데요. 시설관리회사 측 용접한 건 자신들이 한 게 맞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근데 안에 사람이 있었던 게 확인이 된 만큼 남아있는 이 직원이 용접했을 가능성 정황상 높아 보입니다. 이 직원은 그러면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시설관리업체 측은 식량이나 생필품이 떨어질 경우에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을 알려왔는데요. 저희가 취재해보니까 한 내부 관계자도 이 안에 자기네 직원이 있다는 걸 오늘에서야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개표소 봉쇄가 이어지고 있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배두원 차장과 알아봤습니다.